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석유화학 업종의 임금 체계 중에서 기본급 개편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 도입은 개인 성과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조직 내에 전달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호봉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각 사업의 조직 문화와 기존 인사제도 운영 현황을 함께 고려하고 구성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전환 방식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른 두 가지 옵션 중 먼저 일시 전환에 대해 살펴볼까요? 일시 전환이란 제도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직급 고하와 관계없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를 동일 시점에 일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 전환의 경우 승진 후보자 평가에 대한 관대함이 사라지고 고정적인 임금 인상 요소가 제거되면서 직급별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환 초기에는 구성원들의 불만이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단계적 전환 방식에 비해 제도 혼란 기간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전환이 완료되면 단일한 제도로 일원화된 운영이 가능하며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력도 확보됩니다. 다음 옵션으로는 단계적 전환이 있습니다. 단계적 전환이란 구성원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성과와 책임 수준이 높은 고직급부터 순차적으로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단계적 전환을 통해서는 저직급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호봉제를 유지할 수 있어 직급 간 유불리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제도 안정화 측면에서는 해당 전환 방식이 회사와 구성원 간 임금 역산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추가 이슈가 부각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한 일시 전환과 달리 일정 기간 동안 호봉제와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를 병행 운영해야 하므로 인사관리 측면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의 표준 임금 체계는 개인 성과는 차별화된 보상으로 기업 성과는 모두가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개인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 기반 차등을 적용하여 성과를 낸 만큼 개인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였으며 기여를 명확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업 성과에 대해서는 이익공유제를 통해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이익을 전 구성원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준 임금 체계를 설계할 때 저희가 핵심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바로 임금 체계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 4P입니다. 4P는 보상 수준, 보상 구조, 보상 비중, 보상 결정 요인을 말하는데요. 4가지 요소 중에서 보상 수준과 보상 구조는 업종과 관계없이 각 기업의 전략, 재정 상태, 시장 환경에 따라 비교적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기업 자율 운영의 영역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표준 임금 체계 설계에서는 해당 두 요소를 제외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보상 비중과 보상 결정 요인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구조의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더 요구되는 영역으로 기업별 자율 운영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업종 특성에 따라 일정 수준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표준 임금 체계의 주 설계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 방향에 따라 석유화학업의 표준 임금 체계는 보상 비중과 보상 결정 요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상 결정 요인은 기본급 인상과 관련된 내용을, 보상 비중은 이익 배분형 성과급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석유화학업 표준 임금 체계의 첫 번째 설계 요소는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로의 전환은 연공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고정급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과와 직무 능력을 반영한 차등적 인상 방식을 도입하고 구성원의 수용성을 고려한 점진적인 제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표준 임금 체계의 두 번째 설계 요소는 이익 배분형 성과급 도입입니다. 이익 배분형 성과급의 도입은 보상 비중 관점에서 성과급 비중을 확보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구성원의 성과 몰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경영진 재량으로 지급되던 기존 성과급 대신 전사 성과와 연계된 재원 설정 기준과 개인별 기여도를 반영한 배분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성과급 지급의 공정성과 운영 합리성을 높이고 개인 기여에 따라 변동급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석유화학업의 표준 임금 체계는 개인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되는 기본급의 경우 사무직과 생산직의 직군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성과급은 공통된 성과 기준에 기반한 이익 공유 체계로 설계하였습니다.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상 밴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상 밴드란 기본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직급별로 기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보상 범위를 나타내는데요. 보상 밴드는 직무, 역량 또는 역할에 따른 보상의 차등 방식을 반영하고 밴드 내 이동 또는 밴드 간 이동을 통한 보상 변화의 기대 수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해당 기업이 동종업계 내에서 지향하는 보상 경쟁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밴드는 보상 정책선, 하한, 상한, 중간값, 보상 범위, 중첩률 총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보상 정책선이란 기업의 기본급 경쟁력 수준을 나타내는 보상 기준선으로 해당 기업의 보상과 인력 운영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한은 직급별 보상 밴드상 지급 가능한 최저 보상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직급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 회사가 보장해야 하는 최소 수준의 보상을 뜻하며 실제 지급 금액이 아닌 회사의 보상 정책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상한은 직급별 보상 밴드에서 지급 가능한 최고 보상 수준을 의미하며 하한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보상 정책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보상 운영을 위해 각 직급별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중간값은 직급별 보상 밴드의 중간값으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보상 기준점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보상 범위는 해당 직급에게 지급 가능한 적정 보상 범위로서 보상 하한과 상한 간의 간격으로 측정하며 해당 직급에게 부여되는 보상 상승 기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첩률은 상위 직급의 보상 밴드와 하위 직급의 보상 밴드 간 중첩되는 비율을 나타내며 중첩 구간을 확보함으로써 하위 직급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낸 구성원이 상위 직급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어 성과에 기반한 동기부여를 강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상 밴드 설계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봐야 할 부분은 보상 정책선 설정입니다. 보상 정책선은 해당 기업의 외부 보상 경쟁력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내부 인력 특성을 반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부 보상 경쟁력이란 해당 기업의 인사 전략과 연계하여 보상 수준의 전략적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장 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이 지향하는 보상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 선도용 정책으로 시장 대비 75%타일 이상의 높은 보상 수준을 지향하여 우수 인재의 확보와 유지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 동행형 정책으로 시장 대비 40에서 60%타일에 해당하는 보상 수준을 지향하며 일부 우수 인재에게 보상을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 추종형 정책으로 시장 대비 25%타일 미만의 낮은 보상 수준을 지향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집중합니다. 3가지 유형 중 각 기업의 인사 전략에 따라 보상 정책성을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 수준을 기준으로 보상 밴드를 관리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외부 보상 경쟁력 외에 내부 인력 특성을 고려하여 보상 정책선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시간에 따른 인력의 역량 향상 수준을 고려하여 보상 방식의 전략적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선형 함수형 정책선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역량 향상 폭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합한 보상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로그 함수형 정책선입니다. 업무 초기나 저직급일수록 짧은 시간 내에 역량이 빠르게 향상되고 업무가 숙련될수록 그 향상폭이 점차 둔화되는 특성을 가진 기업에 적합한 보상 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지수함수형 정책선입니다. 업무 초기나 저직급일 때는 일정 기간 동안 역량 폭이 작고 시간이 지날수록 짧은 시간 내에 역량이 급격히 향상되는 인력 또는 업무 특성을 가진 기업에 적합한 보상 정책입니다. 네 번째는 S자 곡선형 정책선입니다. 업무 초기나 저직급일 때는 역량이 완만하게 향상되다가 어느 정도 숙련된 시점부터는 급격히 향상되고 이후에는 다시 향상폭이 줄어드는 특성을 지닌 그런 기업에 적합한 보상 방식입니다. 각 기업은 직급별 역량 향상 형태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본인들에게 적합한 정책성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급별 보상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상 밴드를 설계하기 위한 보상 기준점 설정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상 기준점은 기업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보상 운영 기준으로 대표적으로 보상 밴드의 하한 또는 보상 밴드 중간 값을 보상 기준점으로 설정합니다. 보상 밴드의 하한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직급별 요구 역량과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수준을 관리하는 방식이며 직급별 체류 연한을 고려하여 보상 밴드의 상한을 사후적으로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방식은 직급별 초임과 체류 연한을 반영해 보상 밴드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밴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직급별 하한을 기준으로 보상을 관리함으로써 시장 내 초임 경쟁력 확보에도 용이합니다. 다만 시중에 공개된 외부 보상 수준은 평균값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시장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밴드 상한을 초과하는 아웃라이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서 운영 효율성에서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상 밴드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직급별 평균 수준의 역량과 역할에 대한 보상 수준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전략적 보상 운영 방향에 따라 직급별 적정 보상 범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상 밴드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합니다. 해당 방식은 대외 보상 수준과의 기준점이 유사해 전략적 대응이 용이하고 직급별 평균 수준의 역량과 역할을 기준으로 적정 보상 수준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직급별 보상 범위나 중첩 구간 등 보상 밴드를 설계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으며 기준적 설정을 위한 동종업계 데이터 확보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두 가지 보상 기준적 옵션 중에서는 직급별 초임과 체류 연한을 반영해 보상 밴드의 상한과 하한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는 밴드 하한 기준으로 밴드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보상 밴드 설계를 위한 보상 범위 설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범위는 기본급 인상률과 직급별 체류 연한 등을 고려하여 밴드 중간값을 기준으로 설정된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구성됩니다. 상한 범위는 밴드 상한과 중간값의 차로 정의되며 직급별로 요구되는 성과 수준을 초과하여 상위 역할 수행을 준비 중인 인력에게 적용합니다. 하한 범위는 해당 직급에 새롭게 진입한 인력이 성과를 발휘하기 전 일정 기간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적용됩니다. 보상 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구성원 대부분의 실제 보상 분포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보상 밴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범위를 설정할 때는 다음 세 가지의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급이 상승함에 따라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므로 보상 범위 역시 직급이 높아질수록 확대하여 보상 향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확장된 역할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책임 이행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급 간 보상 밴드의 적정 수준의 중첩 구간을 설정하여 하위 직급의 고성과자가 상위 직급의 저성과자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별적인 보상 조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성원 대부분의 현재 기본급 분포를 포괄하는 보상 범위를 설정하여 보상 밴드의 실효성과 운영의 용이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상 상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상 상한은 회사의 기준 인상률을 바탕으로 한 직급별 기본 인상률과 직급별 표준 체류 연한 그리고 개인 평가 결과에 따른 연간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설정합니다. 보상 상한 도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직급의 초임이 4천만 원이고 기본 인상률이 3%, 표준 체류 연한이 5년, 평균 평가 등급의 성과 인상률이 2%일 경우 밴드 상한은 다음의 시가와 같이 4,862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기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수준을 기준으로 상한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한이 설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보상 범위를 도출합니다. 보상 범위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를 하한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대리직급의 보상 상한이 4,862만 원이고 하한이 4천만 원인 경우에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이 22%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첩 구간 설정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첩 구간은 하위 직급과의 보상 밴드 간 중첩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중첩 구간을 확보하면 승진 외에도 보상 인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외부 인력 채용 시에는 채용 예정자의 기대에 맞춰
상위 직급을 부여하거나 하위 직급 내에서도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시할 수 있어 보다 전략적인 인사 결정이 가능합니다. 중첩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출됩니다. 예를 들어 사원 직급의 보상 밴드 하한이 3천만 원, 사한이 4,200만 원이고 대리 직급의 하한이 4천만 원, 상한이 5,500만 원일 경우 중첩률을 계산하면 17%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설계가 되면 설계한 보상 밴드가 적정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상 밴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상 분포가 얼마나 잘 포괄되고 있는지와 직급별 보상 밴드 상한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보상 밴드가 구성원 대다수의 현재 보상 분포를 포괄하는지 확인합니다. 보상 상한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다수 존재할 경우 상한값을 상향 조정하여 밴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상 하한은 직급별 초임으로 설정했으므로 하한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존재할 경우 하한을 낮추기보다는 그 대신 해당 인력의 보상을 하한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력의 특성과 사례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아웃라이어로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급별 표준 체류 연한이 보상 밴드 상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표준 체류 연한 동안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구성원이 보상 밴드 상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상한값을 상향 조정하여 우수 인재의 보상 성장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직급의 표준 체류 연한이 5년이고 4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고 평가 등급을 받아 기본 인상률과 성과 인상률에 따라 5년차 기본급이 보상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보상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표준 체류 연한 내 우수 성과자의 보상 분포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상 밴드 설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운영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운영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보상 밴드 아웃라이어 관리입니다. 아웃라이어는 각 직급별 보상 밴드의 상한 또는 하한 범위를 벗어나는 인원을 의미하는데요. 아웃라이어를 명확히 식별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성과를 인정하고 저성과자에게는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공정성을 높이고 성과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는 보상 밴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크게 상한 초과자와 하한 미달자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한 초과자의 경우에는 4가지 주요 유형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 고성과자 유형은 조직 내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핵심 인재를 의미합니다. 이런 인재들은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상위 직급의 보상 밴드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급격한 임금 인상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시금 형태로 보상을 제공하여 성과를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고성과자의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조직 내 보상에 대한 공정성 또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력직, 외부자 유형입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원 중 현재 보상 밴드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가능성을 검토해 보상 밴드 이동을 고려해야 하며 승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직급 내에서 개별적인 보상 관리 방안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직급 장기 체류자 유형입니다. 현재 직급 내에서 체류 기간이 길고 보상이 밴드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저성과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임금 인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한 초과자의 마지막 유형은 고보상 저성과자입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음에도 저성과자로 분류되는 인력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금 인상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적응 기간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하한 미달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살펴볼 유형은 지속적 저성과자입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 이상 성과가 지속적으로 낮은 인력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인원은 집중 육성 대상으로 분류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성과가 향상된 경우에는 추가 인상을 통해 보상 하한 도달을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임금 입사자 유형입니다. 신규 입사자이거나 외부 채용 등의 사유로 보상 밴드 하한에 미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직급에 부합하는 보상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며 즉시 인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밴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보상밴드 운영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의 보상 수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상밴드의 상한과 하한, 그리고 보상 정책선을 기준으로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보상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2, 3년 주기의 정기적인 조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상밴드 상한에 도달한 구성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우수 성과자의 경우 상한 도달 시에도 추가적인 보상 상승 여력을 제공하기 위해 승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에 저성과자의 경우에는 상한 도달 이후 보상 인상을 제한하고 보다 엄격한 관리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상 밴드 하한에 미달하는 구성원에 대한 보상 관리 방안입니다. 직급별 적정 수준에 따라 초임을 관리하기 위해 보상 밴드의 하한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외부 경력직 채용 시에도 하한 값을 보상 검토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상 지향점을 기준으로 구성원의 보상을 관리하는 보상 정책선 관리 방안입니다. 보상 정책성을 벗어난 사례를 식별하고 전체적인 보상 분포가 해당 정책선에 수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 정책선은 외부 시장과의 보상 경쟁력을 비교하는 기준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밴드 전체의 유역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 방안입니다. 보상 밴드는 보통 2, 3년 주기로 실제 보상 분포를 검토하여 주기적인 이동 조정이 필요하며 조정 시에는 최저임금의 인상, 물가 상승률, 시장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상 밴드 조정이 필요한 주요 원인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웃라이어의 현격한 증가입니다. 구성원 다수의 보상 분포가 보상 밴드를 크게 벗어난다거나 상위 구간에 과도하게 밀집되는 경우에는 보상 밴드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보상 수준의 변화입니다. 시장 보상 수준의 상승으로 인해 대외 보상 경쟁력이 하락하고 그로 인해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이탈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보상 밴드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부 인력 운영 전략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사업 전략상 중요도가 높은 직무나 역할에 대해 보상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밴드 역시 함께 재설정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물가 상승률의 급격한 변동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보상 수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보상 밴드 조정이 요구됩니다. 이번에는 기본급 인상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 인상의 경우 성과 기반 차등 인상, 직책별 차등 인상, 승진 인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성과 기반 차등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과 기반 기본급 차등 인상 방식은 일반적으로 배수 방식과 가감 방식의 2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수 방식은 기준 인상률의 개인 평가 등급에 따른 차등 배수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개인별로 성과의 편차가 크거나 강력한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이 방식은 상위 성과 등급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를 통해 우수 인재의 동기를 유발하고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상률 조정의 필요성이 낮아 운영의 용이성과 제도적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개인 간 보상 격차 확대로 인한 조직 내 위화감 발생 우려와 함께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기업에서는 큰 폭의 성과 차등에 대해 구성원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감 방식은 기존 인상률의 개인 평가 등급에 따라 일정 수준의 지급률을 가감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간 성과 편차가 크지 않거나 성과 차등 제도를 도입한 초기 단계 기업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가감 방식의 장점으로는 먼저 배수 방식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폭의 차등 적용으로 성과 차등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보상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폭의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차등폭이 작아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며 기준 지급률의 크기에 따라 차등폭의 실효성이 달라져 잦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석유화학 기업의 현황 분석 결과 석유화학 기업들은 매출 규모에 따라 성과 차등 인상폭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차등 수준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가감 방식의 적용을 통해 각 기업이 희망하는 차등 수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직책별 차등 인상 방식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직책 수행 여부에 따라 기본급 차등 인상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책에 따른 성과 기반 차등 인상을 적용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직책자는 비직책자보다 더 큰 폭의 차등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책자 간 성과 편차가 크거나 조직 간 경쟁이 필요한 환경에서 적합한 방식입니다. 주요 장점으로는 직책자의 차등 인상폭을 확대함으로써 역할과 성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직책자 간의 성과 경쟁을 통해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직 간 경쟁이 과도해질 경우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협업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책자를 대상으로 한 강화 성과주의 적용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직책에 따른 성과 기반 차등 인상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은 직책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구성원이 동일한 성과 차등폭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직책자 간 성과 편차가 크지 않거나 조직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환경에서 더욱 적합한 방식입니다. 직책별 차등 인상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첫째, 직책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 압박이나 처우 차등이 없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고 둘째, 전 구성원에게 동일한 차등폭을 적용함으로써 제도 운영이 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직책자에 비해 확대된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인정이나 페널티 부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조직 간 성과 경쟁 요인이 약화되면서 안정지향적인 업무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출 1,000억 미만 석유화학 기업의 약 43%가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와 인상 방식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책 수행 여부에 따른 기본급 차등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적용하지 않는 방식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승진에 따른 기본급 인상입니다. 승진 인상 방식은 크게 3가지 옵션으로 나뉩니다. 먼저 정액 인상 방식은 승진 시 일정 금액을 기본급에 동일하게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연봉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인상액을 적용받습니다. 정액 인상 방식은 구성원의 현재 보상 수준과 관계없이 승진 전후 인상액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간결하고 명확한 운영이 가능하며 인건비 예측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성과자에 대한 보상 인정이 부족해 동기부여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률 인상 방식은 승진 시 기본 연봉의 일정 비율만큼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구성원 개인별 기존 연봉 수준에 따라 승진 인상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정률 인상 방식은 고연봉자의 우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대내외 경영 환경에 따라 인상률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상 격차가 심화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고연봉자가 다수일 경우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우려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초임 수렴 방식은 승진 시에 상위 보상 밴드의 하한 수준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승진 대상자의 기존 연봉 수준에 따라 동일한 직급으로의 승진이라도 개인별 인상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임 수렴 방식은 인건비 관리를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원 간 임금 격차를 조정함으로써 위화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 인정이 부족해 동기부여가 약화될 수 있고 승진 이후에도 보상 격차가 축소되면서 고연봉자의 반발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합니다. 앞서 살펴본 3가지 승진 인상 방식 중에서 석유화학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할 때 기존 성과와 보상 수준에 따라 인상폭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성과와 보상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률 인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기업들은 직원 개인의 근속기간과 숙련도 및 성과가 비례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호봉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는 직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과와 무관한 보상으로 인해 고성과자의 동기부여 및 조직 활력 제고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 전환을 통해 단순히 연공에 따른 보상이 아닌 실제 성과를 반영한 연봉 수준 결정이 가능하며 매년 평가를 기반으로 고성과자에 대한 추가 연봉 인상 제공이 가능하다는 기대 효과가 존재합니다. 더불어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는 지속적인 고성과 창출 시 상위 직급과의 연봉 역전 가능성을 부여하므로 고성과자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개인의 인종 욕구를 충족시키며 조직 활력 및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의 운영 방식에는
과거의 차등 인상에 대한 누적적인 반영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먼저 누적식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적식의 경우 매년 물가 인상률들을 고려하여 전사 일괄 인상 후 개인별 평가에 따라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며 당해년도의 차등 인상 결과는 이후 연도의 기준 연봉으로 반영되므로 누적적인 적용을 통해 과거 고성과로 인한 임금 인상분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고성과자 및 저성과자 발생 시 임금 격차 확대를 유도할 수 있죠. 다음 유형으로는 비누적식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가 있습니다. 비누적식의 경우 매년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전사 일괄 인상 후 개인별 평가에 따라 일시금 형태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며 이렇게 지급된 추가 금액은 이후 연도의 기준 연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누적식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의 경우 지나친 임금 격차를 확대를 방지할 수 있으나 성과 차별화와 연봉 산정 일관성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누적식과 비누적식 두 가지 유형 중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의 도입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유형은 무엇일까요? 성과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는 누적식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가 도입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지만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 혼란을 고려할 때 비누적식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 역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도 측정, 성과 창출까지 성과 관리 전 과정에서의 개인별 독립성 및 차별성의 여부를 고려할 때 많은 기업에서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에 대해 우선적인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 도입의 효과성 및 도입을 위한 제반 인사제도의 준비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접근 방법을 직군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개인별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목표를 개인별로 설정하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생산직과 비교했을 때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 도입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단,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 도입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초기에는 연봉 격차에 따라 정액 인상 방식의 누적식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정률 인상 방식의 누적식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 정액 인상 방식은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 간 과도한 차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모든 직원에게 일괄 인상 적용 후 차등 인상을 적용하여 기본급 차이에 따른 격차를 최소화하여 형평성 및 공정성 메시지를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정률 인상 방식은 정액 인상 방식을 통한 도입 초기 안정화를 거친 이후 매년 모든 직원에게 일괄 인상 적용 후 차등 인상을 적용하며 이는 기본급 차이에 따라 격차를 확대하여 성과주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직의 기본급 인상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직원들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 유지를 목적으로 외부 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된 표준 임금 인상률 알파를 적용한 후 조직 내 성과주의 강화 관점에서 개인 평가 결과와 연계된 차등 인상률 베타를 가산하여 적용하는데요. 여기서 표준 일괄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인상률 등의 정부 정책 및 동종업계 그리고 인근 지역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 유지를 목적으로 전사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인상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차등 인상률은 기업의 경영 실적 및 보상 전략 그리고 보상 정책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개인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차등 인상률을 결정하며 기업의 정책에 따라 평가 등급별로 차등폭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직 기본급의 차등 인상률을 설정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차등 인상률 베타는 기업의 보상 철학에 따라 성과 유형별로 상이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차등 인상률을 설정할 때는 회사의 보상 전략, 정책, 그리고 조직 문화의 특성, 차등 수준의 설정에 따른 실질적인 차등의 유의미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급 인상 운영 방안 옵션으로는 먼저 상대적으로 강한 성과주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 내 성과주의 문화를 신속히 확산하기 위해 회사의 정책과 조직 문화를 반영하여 성과에 따른 기본급 인상률 차등폭을 상대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급 인상 운영 방안의 또 다른 옵션으로는 상대적으로 성과주의를 약하게 가져가는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조직 내 성과주의 문화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초기에 구성원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성과에 따른 기본급 인상률 차등폭을 축소하고 최소한의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의미한 차등폭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생산직에서의 단계적 기본급 체계 전환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의 경우 사무직 대비 상대적으로 개인별 수행 업무가 유사하고 개인별로 상이한 목표의 부여 및 달성도 관리가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개인별 평가에 따른 차등적 인상률 적용의 당위성 확보 측면에서 사무직과 비교해서는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 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직의 경우 점진적인 제도 기반 마련과 더불어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도입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초기에는 비누적식 성과 보너스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누적식 정액 인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누적식 성과 보너스를 지급하는 단계로 매년 전 직원 대상으로 일괄 인상률 알파를 적용한 이후에 일부 고성과자에게 정액 인상 형태의 비누적식 성과 보너스 감마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때 성과 보너스는 이후 년도 기본 연봉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누적식 성과 보너스 지급 방법은 성과 인정 기제를 확보하되 직원 간 차등은 최소화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누적식 정액 인상 방식을 도입하는 단계로 초기 안정화 이후 매년 모든 직원에게 일괄 인상 알파 %를 적용한 후 차등 인상 베타 1을 적용하는 형태입니다. 성과주의 메시지는 전파하면서 정률이 아닌 정액 인상을 통해 누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생산직 기본급 인상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생산직 직원들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 유지 목적으로 표준 임금 인상률 알파를 적용하되 조직 내 성과주의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높은 성과를 도출한 일부 직원들에 한정하여 성과 보너스 감마원을 추가 지급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표준 일괄 인상률은 사무직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인상률 등의 정부 정책, 그리고 동종업계, 인근 지역 임금 수준 등의 외부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직원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 유지를 목적으로 전사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인상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과 보너스는 기업의 경영 실적 및 보상 전략, 정책 등 내부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개인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고성과자에 한하여 추가 보상을 지급하고 기업의 보상 정책에 따라 추가 보상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석유화학업의 생산직은 일반적으로 공정 운영 및 설비 관리 등 보다 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과에 따른 보상 차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생산 현장 내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운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 차등의 기준으로서 직관적이고 간편한 평가 항목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직과 생산직의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 도입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직과 생산직 모두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을 통해 접근해야 도입 초기에 혼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